자, 우리가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동일 형식이 아닌, 즉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드릴 땐 항상 import라는 메뉴를 써야 했습니다. import 메뉴를 쓰고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이미지 선택하고 이미지나 텍스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미지는 오브젝트로 들어오는 거고 텍스처는 질감으로 들어온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오토캐드 파일입니다. 자, DWG 파일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16층 주택 16-1번, 자, import. 그러면 이렇게 CAD 파일이 들어옵니다. CAD 파일 불러와 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태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태그 찾으셨나요? 이 태그가 레이어입니다. 이 스케치업 아래 버전에서는 태그라고 안 하고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버전에서는 태그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태그가 아니고 레이어입니다. 자, 오른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태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게 태그예요. 찾으셨나요? 이게 태그 항목입니다. 태그를 이렇게 띄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선택한다고 해서 바로 레이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전엔 여기 체크 항목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체크 항목이 있어가지고 선택 항목이 있어가지고 걔를 선택하면 레이어가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에 선택 항목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지금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가 CEN이라는 레이어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오른 버튼 누르면 네, 여기에 없어요. 셀렉트가 없습니다. 선택하는 항목이 없어요. 선택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전에는 여기서 선택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 보시는 게 스케치업 2017 버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얘도 똑같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레이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보시면 여기 셀렉트 항목이 있죠.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옮겼습니다. 선택하면 그냥 선택만 넘어가죠. 근데 왼편에 체크 상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면 체크 상자가 들어갔고 여기 비저블, 가시성이란 뜻이죠. 가시성 항목이 이렇게 별도로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레이어라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시성이 일로 들어왔고 레이어의 이름, 색상, 그 다음에 레이어의 선 종류 이렇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디서 선택하느냐? 여기서 선택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선택할 때 이걸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시고, 자, 껐다 켰다 해보시면 알아요. 자, 창문이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윈드. 자, 문자. 자, 문자는 필요 없죠. 그죠? 문자는 필요 없습니다. 심볼, 기호. 여기 기호. 섹션, 단면. 그 다음 해치, 가구, 인면도, 인면선이죠. 그 다음 중심선. 중심선 지금 선택되어 있군요. 중심선. 어떤가요? 비저블 되는 거 보이시죠? 비저블, 인비저블 되는 거 보일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합니다. 전체 선택합니다. 전체를 선택해요. 왜 선택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그룹으로 묶여 있죠. 일단 그룹을 깨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른 다음 익스플로드 분해. 그러면 다 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여기 책상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가구들이 아직도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 버튼 눌러서 Explode. 그러면 더 이상 분해될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분해시켜 버리세요. 자, 분해해 보시죠. 자, 이번엔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 버튼 있죠? 여기 더하기 버튼.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2D 평면 2D 평면이라고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레이어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저 레이어 안 써요. 그냥 막 작업합니다. 실무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작업하는데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레이어를 좀 활용해서 작업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많이 활용할 겁니다. 왜 저렇게 많이 활용하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알아요. 아, 이래서 레이어를 썼구나 라고 나중 가면 알아요. 자, 일단 2D 평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삭제할 겁니다. 필요 없는 건 삭제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저블로 감추세요. 중심선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감춥니다. 그 다음 퍼니처는 있어야 되고 해치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단면 필요하고 그 다음 심볼, 기호 필요 없어요. 문자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테두리 선 있죠? 얘는 필요 없습니다. 삭제. 자, 그러면 뭐만 남나요? 자,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만 딱 남는 거 보이시나요? 이 중에 여기 선이 끊어진 것들도 보일 겁니다. 여기 일부 남아있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요. 선이 이렇게 끊어진 것도 보입니다. 자, 여기 선을 마저 마무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면 다시 지우면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이 선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 선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선입니다. 이거 무슨 선이에요? 첨화죠.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일이 이걸 지우자니 귀찮은 거죠. 그냥 냅두세요. 첨화선 그냥 냅두세요. 여기가 용마루선이죠? 마루대선이죠? 그리고 이게 첨화선입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평면도예요. 이 정도는 그냥 냅두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할 부분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있었나? 네, 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입니다. 그죠? 요만큼 다 선택하고 어디로 가냐면 Entity Info로 갑니다. 여기요. Entity Info로 갑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나요? 레이어가 나오죠. 태그가 나오죠. 여기서 태그 선택하는 겁니다. 레이어 바꿔주는 방법, 태그 바꿔주는 방법은 Entity Info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지금 선택된 게 전부 다 내가 선택한 레이어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레이어를 다루는 방법, 태그를 다루는 방법. 얘는 만들고 그 다음에 비저블, 보이고 안 보이고 색깔 지정하고 선 종류 지정하고 여기까지. 그 다음 작업하는 레이어는 여기. 그 다음 현재 오브젝트의 레이어를 바꾸는 건 여기. 그러니까 다 분할이 돼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세 가지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면적이 여기 자동으로 계산되셔서 나옵니다. 얘를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얘를 항상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이 Entity Info라고 하는 항목 있죠? 얘를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바꿨으면 어떻게 하느냐? 오른 버튼 눌러서 Make Group. 그룹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근데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로 들어갔나요? 언태그드로 들어갔죠. 왜 언태그드로 들어갔냐면 지금 작업하는 레이어가 어디예요? 언태그드. 이해되셨나요? 지금 내가 여기서 작업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언태그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언태그드로 들어가요. 스케치업은요, 얘가 2번 지정해줘야 돼요. 이 안쪽에 있는 객체들. 선택하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작업 레이어. 그 다음 그룹을 묶으면 이 그룹의 레이어가 또 달라요. 안에 엔티티의 레이어하고 그룹의 레이어가 다 제각각인 거죠. 이걸 하나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다시 2D 평면. 그러면 뭐만 감추면 돼요? 2D 평면만 감추면 되는 거죠. 나머지들은 여기 엘리베이션 없어졌단 말이죠. 퍼니처 없어졌고 단면 없어졌고 윈도우 없어졌고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레이어가 제각각이었는데 얘를 어디로 바꾼 거예요? 2D 평면으로 다 몰아버린 거죠. 자, 레이어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지금 제가 언태그드로 했지만 2D 평면으로 선택을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작업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이와 같이 2D 평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미리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CAD도 똑같잖아요. CAD도 레이어 만들고 레이어 선택하고 그리고 작업해야 비로소 레이어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바꿔놔야 우리가 작업하는 모든 게 다 해당 레이어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가 2D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 여기서부터 Shift 키 누르고 여기까지 나한테 필요한 건 2D 평면이고 내가 다 바꿔놨잖아요. 선택하고 오른 버튼 그 다음 딜리트 태그 삭제합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Entity in the model have been tagged with the tag to be deleted. 무슨 얘기냐면 해당 태그에 레이어에 엔티티가 있습니다. 객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우라고 했는데 지워질 레이어에 객체가 숨어 있습니다. 객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객체들을 어떻게 할까요? 무슨 얘기예요? 이 레이어로 옮겨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delete the entity. entity도 그냥 지워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나머지 다 지워집니다. 그냥.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delete entity 얘네들을 레이어를 지우면 메시지가 뜰 거예요. 해당 레이어에 객체가 숨어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정한 레이어로 옮길까요? 아니면 지울까요? 이 얘기예요. 그냥 전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지워보시죠. 다시 한번 이제 레이어를 만들 겁니다. 이번엔 3D 벽체. 그잖아요. 제일 먼저 만들 건 벽체잖아요. 그죠? 벽체 만들고, 창문 만들고, 문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가구들 들어가겠죠. 그럼 레이어가 이제 벽체, 그 다음 창문, 문, 그 다음에 가구,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군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 태그도 3D 벽체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작업하는 거하고 서로 헷갈리진 않겠죠. 또 하나, 얘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작업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버튼 눌러서 잠가버립니다. 락. 그럼 얘는 아무런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도면을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계단이죠. 그죠? 계단 하나, 두 개. 그럼 여기가 300mm. 여기가 450mm. 맞습니까? 그죠? 계단 하나 150, 300, 그 다음 온돌 450. 그죠? 자,
지금부터는 다 따라 그리시면 돼요. 자, 렉탱글 방바닥이죠. 네, 방바닥이죠. 지금부터 다 따라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따라 그렸는데 여기는 벽이 이렇게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 모서리를 삭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면이 하나가 되도록. 근데 여기는 어떨까요? 얘 따로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 창대예요. 요거 창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벽체를 보면 이렇게 벽체를 보면 창문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요 창대입니다. 창대.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고 그냥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필요 없는 거는 그때그때 지우시고. 자, 문지방을 만들까요? 아니면 만들지 말까요? 문지방을 안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들 지우셔야 됩니다. 여기 라인을 지우셔야 돼요. 문지방을 만들 거면 이건 지우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빨리 한번 그려보시죠. 이거 전부 다 면으로 채우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그려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푸시 앤 풀. 자, 벽체부터 올려볼까요? 자, 일단은 450mm를 올립니다. 전부 다. 이렇게요. 다 450mm 올려주세요. 벽체를 전부 다 이렇게 450mm 올립니다. 전부 다요. 이렇게. 창문도 벽체도 전부 다 450mm 올립니다. 이렇게요. 벽체만 전부 다 450mm 올려주세요. 자, 올려보시죠. 자, 그 다음. 자, 우리 바닥은 450이라고 그랬죠? 바닥 전체 선택하고 이렇게 450 올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욕실은 얼마예요? 300이죠? 그러니까 클릭하고 300. 자, 얘도 마찬가지. 300. 그 다음에 얘는 150.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 다음. 이 전체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똑같이 맞춰주시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보통 한 300mm 정도? 그래서 여기서 푸시 앤 풀로 여기서 300mm를 더 올려주시면 돼요. 150, 300, 아이고, 150 더. 300.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라인으로 묶어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테라스하고 현관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 올리게 되면, 벽체를 올리게 되면 여기에 걸려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여기 걸려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얘를 일단 내려줍니다. 일단 내려주세요. 이렇게. 일단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지금 반자 높이가 2400이죠. 그죠? 근데 아이소는 반자에서 300mm를 깎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반자에서 300을 깎아요. 그래서 천정을 지운 겁니다. 딱 반자만 들어서 그린 게 아니고 반자에서 300mm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싹 자른 다음에 위로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얼마가 돼요? 2100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2100 그리고 엔터. 자, 얘는 이제 150 더 올라가면 되고요. 이렇게. 자, 여기도 2100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맞춰주시면 돼요. 일단은 누구만 올라가요? 창문 빼고 문하고 창문 빼고 벽체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벽체가 쭉 올라간 모습이 완성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군데군데 선들이 이렇게 남죠? 저는 이렇게 지울 겁니다. 필요 없는 선이거든요. 필요 없는 선들은 저는 이렇게 싹 지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면도를 그릴 때 어떤 선이 보였었나요? 이 선이 보였었죠? 그죠? 바닥선, 그 다음에 온돌선이죠? 이렇게 온돌선이 보였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푸시 앤 풀로 컨트롤 키 눌러서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철근 콘크리트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뭐예요? 접벽돌이죠. 맞습니까?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는 분명히 이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걸 맞춘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전체가 다 철근 콘크리트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이 필요가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도면은 이 아래쪽은 철근 콘크리트고 이 위쪽은 적벽돌 쌓기죠. 그러니까 제가 재질을 다르게 주려고 선을 만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벽이 다 똑같은 재질이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면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걸 맞춰서 작업하시면 돼요. 벽체의 재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얘가 나눠질까 아닐까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올라가야 될 건 뭔가요? 여기 창문이죠. 창문의 높이가 1200이었어요. 그죠? 푸시 앤 풀. 자, 1200.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 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다시 1200. 일단 창문부터 빨리 만들어 보죠. 여기는 1000. 여기는 1100. 자, 얘가 문제예요. 600이니까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거꾸로 300을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높이가 얼마냐면 1800이네요. 여긴 왜 1800일까요? 욕실이요. 여기가 욕실이죠. 그죠? 욕실 창은 어때요? 900에 600입니다. 900에 600이니까 우리가 지금 300을 뺐죠. 밑으로 300 더 내려가야죠.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원래 창문이 요만하단 말이죠. 900에 600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만큼 300을 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깊이가 얼마가 돼요? 3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창이에요. 주방창 바닥에서 1100mm. 싱크대 위에 있는 거죠. 싱크대가 850, 그 다음에 싱크대 위에 150 더 올라가죠. 그죠? 그 싱크대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싱크대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까지가 850, 요만큼이 150, 그 다음에 그 위에 창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높이가 1100. 그 다음에 요 높이는 450. 네, 그 정도 되겠네요. 자, 지우시면 되겠고, 자, 여긴 그대로 두면 되겠고, 자, 이렇게 쭉 올려보시죠. 그 다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3D 벽체로 잘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는 3D 걸레바지, 아니 몰딩.
이번에 3D 몰딩으로 했습니다. 걸레바지도 몰딩이고, 뭐 위에 상단 몰딩, 반자 돌림도 몰딩이고. 자, 몰딩 먼저 만들어 보죠. 걸레바지는 이 벽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그리셔야 돼요. 라인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거 다 그리셔야 돼요. 자, 렉탱글. 여기 방이죠. 근데 요만큼이 필요가 없죠. 자, 다시 한번. 요만큼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벽체를 지우면,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나와야 됩니다. 이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문이 들어갈 자리죠. 이해되셨나요? 네, 방문이 들어갈 자리를 빼고 전부 다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렉탱글로 그리시면 조금 편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렉탱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얘도 잠가놔야 되겠네. 이렇게 개구부에는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고 지우시면 돼요. 개구부는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지우시면 됩니다. 라인을 그리고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지우면 됩니다. 이제 다 됐나요? 한번 확인. 벽체를 지워보면 표시가 나겠죠? 네. 저는 얼추 된 듯 합니다. 아, 여기가 하나 안 됐구나. 그리고,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저는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렉탱글. 자,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자, 크기는 얼마냐? 10,100. 이렇게요. 10,100입니다. 얘네들을 다 복사하고 다니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복사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방향이 달라졌으니까 다시 10,100 복사.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씩 다 복사해 주시면 돼요. 끝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끝에 하나씩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뭘로 그리면 돼요? 팔로우미로 그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 보시죠. 이제 하나씩 선택하고 여기는 필요 없는 건데 선택됐네요. 자, 선택하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추가 선택하고 그 다음 팔로우미. 자, 클릭. 그러면 이렇게 걸레바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저는 여기서 하나 더 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리버스 페이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리버스 페이스가 뭐냐면 면 뒤집기란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는 앞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얘는 뒷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앞면, 뒷면이 이렇게 나와요. 선택하고 리버스 페이스 하면 이렇게 앞뒷면이 바뀝니다. 앞뒷면이 바뀌어요.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앞뒷면을 바꿀 겁니다. 왜요? 잘 보이라고. 리버스 페이스를 해놓으면 나중에 3D 몰딩을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걸레바지하고 벽면이 딱 구별돼서 보이죠? 자, 만약에 전부 다 앞면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가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눈에 잘 보이라고 일부러 리버스 페이스를 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취향껏 하시면 돼요.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트리플 클릭, 리버스 페이스. 다시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다시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트리플 클릭, 리버스 페이스.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다시 한번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트리플 클릭, 리버스 페이스. 다시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트리플 클릭, 리버스 페이스. 다시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트리플 클릭, 리버스 페이스. 자, 이런 거는 굳이 팔로우 미를 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굴곡진 이런 부분들은 팔로우 미를 이용하는 게 편하겠고, 그냥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자, 전체 다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러면 벽체하고 봅시다. 자, 제대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빠진 거 있는지 체크. 네, 빠진 데 없는 듯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몰딩까지 만들어 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욕실이에요. 보시면 욕실이 800mm. 근데 일반 방은 900mm. 그죠? 100mm가 작아요. 자, 트리플 클릭으로 오픈한 다음에 100mm를 늘려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100mm가 늘어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만 조절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방문을 먼저 만들 건데, 역시 태그를 만듭니다. 3D, 창문. 창문, 방문 다 같이 만들면 되죠? 그냥 3D 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창문 문 다 들어갈 테니까, 자, 레이어 바꿔주시고, 이렇게요. 3D 문, 그 다음에 여기서 3D 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이 우린 얘를 같이 한번 봐야 돼요. 평면이랑, 보이시나요? 여기 평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크기를 재보자고요. 45mm, 그 다음에 280mm. 자, 렉탱글로 그릴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가는 건데, 얘를 잘 보셔야 돼요. 긴 방향, 짧은 방향. 긴 방향, 짧은 방향. 자, 테이프로 먼저 재볼까요? 220이죠? 자, 그러면 렉탱글 다시 220,45. 자, 푸시 앤 풀로 쭉 키워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조금 더 크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되게끔. 여기까지 딱 맞게 들어가게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디로 가져가요? 자, 이렇게 옆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방문이 들어가고, 이 위에는 커팅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굳이 연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렉탱글, 그 다음 푸시 앤 풀 40mm. 자,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닫힌 상태를 만들지 말고 열어주셔야 됩니다. 원점, 0도, 90도.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을 복사하면 돼요. 카피. 이렇게요. 얘는 방향이 여긴 거죠. 이런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 자, 다시 복사. 그냥 일단 복사. 그 다음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다시 자리 맞추기 해서 이동합니다. 이동하기. 그 다음 방문의 위치 바꾸고요.
다시 또 볼까요? 선택하고 이동하기. 다시 한번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기본 방문이 됐네요. 자, 여기는 얼마일까요? 네, 900이네요. 똑같네요. 자, 선택하고 이동하기. 얘 말고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동하기. 자, 복사. 방향이 반대네요. 자, 이동하기. 그러면 자, 얘는 끝났네요. 자, 이렇게 생겼군요. 자, 계구부를 전부 만들어 보시죠. 창문 만드는 방법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창문은 이렇게 만들어요. 렉탱글 먼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 옵셋을 할 건데 이 위에는 잘렸기 때문에 뺍니다. 옵셋. 자, 45mm 지우고요.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150mm. 요거 메이크 그룹. 그럼 창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렉탱글 여기 가운데까지. 다만 얘가 이 방향으로 30mm가 더 간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를 빼고 60mm 가운데 지우고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리창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미리 재질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어떤 재질이요? 유리 재질이요. 글래스 앤 미러. 이렇게요. 그 다음 유리는 여기 창에 미드 포인트에다 놓으면 되겠죠. 요거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자, 중간점으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 복사. 그러면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유리창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네들은 안쪽으로 밀어넣고요. 이렇게. 그리고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창문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렉탱글 먼저 창틀을 그려야 돼요. 자, 창틀을 그리는데 사각형을 그린 뒤에 옵셋을 할 겁니다. 옵셋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옵셋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한 뒤에 이렇게 위쪽을 뺍니다. 그리고 옵셋 45mm. 자, 여기 가운데 지우고요. 가운데 지우면 창틀이 이렇게 나오죠. 자, 푸시 앤 풀 150mm. 자, 더블 클릭해서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다시요. 이제 창틀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창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렉탱글 여기 끝점에서 중간점까지 그리면 돼요. 끝점에서 중간점까지 그리는데 이 중간점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30mm가 더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겹치는 거죠. 겹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30mm가 가야 이 창틀의 폭이 60mm가 되는 거니까 이 끝선만 선택하고 자, 이렇게 왼쪽으로 30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서 30mm 더 왼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 더블 클릭한 다음 역시 위쪽을 뺍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이 되겠죠? 옵셋 60mm. 가운데 지우고요. 그 다음 푸시 앤 풀 40mm. 그러면 창문이 완성이 되겠네요. 더블 클릭, 메이크 그룹. 자, 폭이 40mm죠. 자, 렉탱글. 유리를 그리면 돼요. 가운데다가 이동. 그러면 창문과 유리가 완성이 됐네요. 두 개 함께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이동하기 중간으로 이렇게요. 요 점이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 이 점이 여기 있는 요 점이 복사하기. 여기 끝점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딱 맞게 됩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뒤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 다음 복제. 이런 모습이네요. 자, 다 같이 선택하고 다시 한번 복제, 복제. 그러면 이렇게 앞쪽에 3개의 창문이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다른 것도 봅시다. 얘네들은 그대로 선택해서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자,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자, 이동하기. 그러면 자, 이렇게 창문이 쭉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는 창문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니까 렉탱. 그 다음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이용해서 빼고 옵셋 45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모서리 선택하고 30mm 이동하고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이용해서 빼고 옵셋 60mm. 자, 가운데 지우고 다시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유리창 만들고 재질 넣어주고 그 다음 가운데로 이동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유리하고, 그러니까 문하고 유리하고 같이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그 다음 가운데로 이동. 다시 복사. 같이 선택하고 맨 뒤로 이동. 그 다음 복사. 자,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쭉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는 만들지 마세요. 여기 만들지 마시고. 여기 주방 환기창이죠. 주방 환기창은 다르니까 아직 만들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창문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바로 이 부분. 여기는 거실창이죠. 자, 렉탱글. 일단 창 틀을 먼저 만듭니다. 더블 클릭, 가운데 빼고, 옵셋 45mm. 자, 푸시 앤 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문제는 뭐예요? 얘는 4짝짜리죠. 그죠? 그러니까 렉탱글로 이렇게 미드 포인트까지 그립니다. 그 다음 선을 다시 또 그려요.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까지.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선을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30mm 이동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요만큼만 남기면 돼요. 이쪽은 삭제할 겁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도 쉬워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우리한테 남겨야 될 걸 빼면 됩니다. 그리고 삭제. 그러면 필요 없는 선들까지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자, 더블 클릭. 다시 옵셋 60. 자, 이레이즈하고 푸시 앤 풀 40. 더블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유리창 만들어야죠. 자, 유리 재질 넣고 가운데로 이동하고 문과 유리를 동시에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가운데로 이동하고 다시 복제하고 다시 복제하고 다시 복제하고 이렇게요. 엇갈리게끔 함께 선택하고 뒤로 이동합니다. 복제해서 이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중창이 만들어집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렉탱글.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크기가 450에 1200입니다. 이렇게. 450에 1200. 그 다음, 옵셋 45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150. 이렇게 생겼습니다. 창 트린 거죠.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얘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자, 렉탱글. 다시 30mm. 옵셋 6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마지막으로 유리를 만들고 재질 부여합니다. 유리 선택하고, 자, 이동합니다. 가운데로. 자, 이렇게 유리와 문을 동시에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지금 보시면 다른 애들은 다 이 위에가 없지만 얘는 위에가 있죠. 이게 달라요. 위에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릅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미드 포인트로. 그죠? 아까 위에서 보면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반대편으로 돌아와서 봐야 됩니다. 반대편으로 돌아와서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대편으로 돌려볼까요? 어디 갔나요? 여기죠. 자, 이렇게 반대편에서 넣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냥 복사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요. 얘가 지금 가운데로 들어갔죠. 여기가 가운데로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복사를 하는데, 보시면 요만큼 텀이 졌죠. 이걸 밀어 넣는 겁니다. 이동하기. 자,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화살표 누른 다음 면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가운데로 딱 맞춰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작업을 여기서 했단 말이죠. 작업을 여기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꼭지점이 중간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이렇게 중간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작업하세요. 반대편 얘가 복제를 하는데 여기 꼭지점으로 이렇게 그냥 오세요. 그러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 꼭지점이 여기 면과 맞닿으면 돼요. 클릭하고, 자, 화살표. 그래서 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맞닿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얘 선택하고 이제 위에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중 창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얘 더블 클릭하면 오픈 에디트 되는, 에디트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에디트 그룹 하신 다음에 여기 면을 자르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반대편, 네, 깨끗하게 다 지워졌고요. 그러면 창문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창문 됐고, 문도 만들어졌고, 네, 다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익스텐션에 보시면, 윈도우에 보시면 3D 웨어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보시죠. 여기가 3D 웨어하우스입니다. 로그인하라고 나와요. 로그인. 좀 로그인이 풀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회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로그인하면 되겠고요. 자, 홈을 누르면 여기에 조금 바뀌었네요. 이거 많이 바뀌었네. 여기에 이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소파라고 검색을 하면 모델링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소파를 쓰고 싶어요.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소파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다운로드가 있고,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금액들이 있어요. 여기 인치 단위, 얘는 인치네요. 인치로 되어 있고, 여기가 자료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스케치업 파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겠습니까? 불러드리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얘 누르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네. 소파는 여기 쓰면 되겠군요. 자, 로테이트. 원점. 그 다음에 0도. 그 다음에 이동하기. 다시 한번 또 이동하기. 그러면 어떤가요? 내가 모델링 하지 않더라도 바로 만들어 온 거 보이시나요? 이 3D 웨어하우스는 스케치업에서 만든 그러니까 공간으로 전 세계 유저들이 이제 자기가 모델링하고 공유하는 사이트가 바로 3D 웨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누군가는 유료로 팔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료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작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가구를 직접 만들던가 아니면 이렇게 3D 웨어하우스로 불러드리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ISO는 우리가 가구를 만들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불러드려 보시죠. 불러드려서 얘네들을 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변에 이런 부분들 다 질감을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바닥을 선택한 다음에 자, 우드. 그래서 이렇게 바닥 클릭하시면 바닥 질감이 한 번에 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 컬러를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거나 선택하고, 자, 이렇게요. 이 위에 부분은 색상을 검정색으로 줍니다. 이 위에 단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면 부분은 색상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주시면 돼요. 단면은 이와 같이 색상을 검정색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가구들도 전부 다 만들어서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